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생물을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진화론에 대해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종과 종 사이의 진화가 정말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생물들이 종류대로 하나하나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종에서 종으로 진화됐다는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에서 진화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중간 화석입니다. 잃어버린 고리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미싱 링크라고 하는데요. 중간 화석이란 무엇일까요? A라는 동물이 진화해서 C라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와 C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종을 B라고 부르며 B가 화석으로 발견되면 이를 중간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진화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진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종과 종 사이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종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화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고양이와 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종이라든가 사자, 치타, 고양이 사이에 해당하는 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진화는 말이 개로 진화하거나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진화되는 단선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진화는 종들이 한 줄로 진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화가 한 손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침팬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전부 다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는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공통 조상 내에서 끊임없는 가지치기를 통해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진화론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간 화석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시조새입니다. 시조새는 약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쥐라기 시대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로 이빨, 꼬리뼈, 발톱 등 공룡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의 깃털을 가지고 있던 동물입니다. 학자들은 시조새가 공룡에서 조류로 진화하던 중간 단계에 있는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조새는 진화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조새 화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수차례 인용되며 시조새 화석이 조작됐다는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과학자들에게 혹평을 받으며 학계에서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책은 과학계에서 학술적 자료로 이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조새 화석은 독일에 있는 석회암 지역에서 9개 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발견된 시조새가 모두 가짜 화석이란 말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무시한 주장입니다.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시조새 이외에도 다양한 익룡 화석과 물고기, 식물, 곤충 화석이 함께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생명의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석입니다. 각 지층마다 아래에 있는 지층은 오래된 지층이고 위에 있는 지층은 새로운 지층이겠죠. 그건 직관적으로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생명들이 창조되었다면 지금 있는 생명들은 지금 지층뿐만 아니라 옛날 지층에도 다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래 지층부터 지금 지층까지 올라올 때 보면 생명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옛날 생명들이 멸종됐다 하더라도 같이 생겼다면 지금 생명도 옛날에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이걸 봐서 우리는 생명이 진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A라는 생명체에서 C라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A에서 C로 곧장 가지 않았다면 중간에 어떤 생명체가 있겠죠. 그러니까 A라는 생명체의 화석과 C라는 생명체의 화석이 있을 때 창조과학자들은 그 중간 화석으로 B라는 화석을 요구합니다. 그 중간 화석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중간 화석이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고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은 단계의 중간 화석이 있고요. 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화석은 만들어지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명체 가운데 제법 커다란 생명체도 150만 종이 넘습니다. 근데 그 150만 종의 화석이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우리가 화석으로 발견한 생명체는 25만 종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화석이 만들어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화석이 만들어지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중간 화석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다양한 생명의 진화의 증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화석은 진화론을 공격하는 도구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A라는 종과 C라는 종이 있다면 중간 단계에 있는 B종을 제시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중간 화석을 제시하라는 사람들은 B라는 화석이 발견되어도 다시 A와 B 사이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 어디 있냐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과학적인 의문 제기가 아닌 억지 주장입니다. 진화라는 말을 들으면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과학이 밝혀내면 창조주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과학이 대신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화는 생물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진화에 대해 입장은 다양합니다. 진화론을 그릇된 이론이라며 공격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진화 이론은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진화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창조하셨다고 믿는 건 어쩌면 기적이라는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